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유튜브로 보시겠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에 이런 것들을 찾아놨다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 지난 한 달 동안 이 NBA 팀들이 본인들의 이런 야투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 팀들이, 각 개별 팀들이 상대 팀이랑 야투를 얼마나 주고받았냐, 본인들의 시도랑 본인들이 허용한 거랑 그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경기당 얼마나 야투를 주고받냐, 이런 것들은 좀 언더오버 지표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러면은 상대보다 얼마나 많이 더 던졌냐, 야투의 마진을 다룬 건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상대보다 더 던지면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담아가지고 이런 것들 위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석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첫 경기 샬럿 대 골스 경기인데, 자,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에는 이 득실 수치들이 탑 5 안에 들면은 전부 다 진하게 해놓거든요. 샬럿은 지금 공격 전부 다 뭐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수비 마찬가지로 꼴찌 수준이에요. 그래도 옛날엔 샬럿이 그래도 막 수비력 같은 것들은 괜찮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수비력에도 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골스 공격 잘하고 뭐 수비 잘하고 그렇게 찍히고 있다고는 해요. 물론 요새 골스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는 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뭐 저번에 샬럿한테 한번 맞대결해서 2월 26일날 가장 최근에 붙었던 게 그때인데, 그때 점수가 샬럿을 되게 못했어요. 샬럿이 92점에 그쳤던 샬럿입니다. 또 라멜로가 빠졌던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 90점이 없었던 거 맞아. 저는 매번 샬럿에서는 라멜로가 뛸 때와 안 뛸 때 언더오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이때는 뭐 라멜로도 없었고 요즘엔 라멜로가 뛰어도 사실은 잘 못합니다. 마일스 브리지스 도착 11개 중에 2개, 브리지스가 라멜로 없으면 1옵션인데 이런 활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샬럿이 굉장히 부진했다. 이날도 사실은 버틀러는 본인의 활약을 썩 하지 못했는데, 커리도 3점 같은 게 잘 좋지는 못했거든요. 대신 일찌감치 이거는 샬럿이 너무 못해가지고 골스가 마행각을 잡았던 경기고, 그 정도로 골스가 편한 게임이었었는데, 이제 샬럿이 그래도 원정 9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갔는데, 지난번에 워싱턴한테도 그냥 개발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일단은 샬럿의 경쟁력을 굉장히 좀 낮게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스도 물론 오락가락해요. 버틀러가 초반에만 좀 잘하고 이후에는 뭐 무너진다든지 커리가 팀 살려내고 그런 게 있었는데, 버틀러가 뭐 어쨌든 직전 경기는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한테. 그래서 뭐 경기를 패배하기도 하고, 이거는 나는 요즘에 샬럿이 한참 노답 같다, 6연패 중이기도 하고, 그 6연패 기간 동안 뭐 엄청 두드러 맞으면서 득점이나 실점이나 공수 양면에서 다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이 야투의 마진상으로는 전체 2위입니다. 2위. 그 2월 한 달 동안 상대보다 평균적으로 6.8회를 더 던졌어요. 경기당 거의 뭐 상대보다 7번을 더 던진 겁니다. 거기다 버틀러가 오고 나서부터는 자유투 횟수도 꽤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골스가 기회를 더 가져갈 것이고, 야투가 크게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샬럿의 이런 야투 방어 같은 거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골스를 좀 무난하게 볼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223이나 되는 기준점 솔직히 좀 낮잖아요. 이 라멜로가 나온다면은 저는 오바가 나올 만도 하다고 본데, 이 샬럿이 근데 지금 경쟁력을 보여준 지 너무 오래됐어. 마지막으로 샬럿이 그나마 조금 했던 게 덴버전에서 115득점을 했던 건데, 그 외에는 최근에 5경기 동안 88, 88, 92, 96, 100 득점 내용이 굉장히 형편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골스 마헨이라든지 뭐 언더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샬럿이 홈으로 오면은 뭐 조금 더 기운을 내주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하는데요. 골스라고 해갖고 딱히 뭐 원정에서 엄청 약해지거나 그런 것도 없기도 하고, 골스 사이드나 언더 보고 있는데요. 야, 언더는 많이 빡세긴 하다. 이건 223이라는 기준점이. 라멜로가 지금까지는 뭐 뛴다 안 뛴다 뭐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223.5 언더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포틀랜드 경기 가볼게요. 자,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시즌 아웃이 돼버렸습니다. 엔비드의 시대에서 필라델피아가 컨퍼런스 파이널조차 못 가봤어요. 필라델피아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거의 한 10년에 달하는 더 프로세스 과정을 거쳤다. 필라델피아가 탱킹을 하려고 거의 한 뭐 그 기간에 뭐 벤시모스도 뽑고 마케 펄츠 뽑고 엄청 탱킹 과정이 길었었거든요. 마카윌 같은 애도 생각이 나네. 그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의 수확이 상당히 적었어요. 올 시즌 엔비드가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상 지금 11위, 플레이인 보기도 어려워요. 아마 엔비디가 수술을 받으면 내년까지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 반월판 손상이라는 게 저도 옛날에 축구하다가 반월판을 다쳐봤거든요. 이게 조금만 뛰면 그 흔히 무릎에 물이 찬다고 하잖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엔비디의 시대가 길진 않을 거다. 폴 조지 솔직히 말해서 망한 여인입니다. 90년생으로 이제는 좀 단물이 빠질 때도 됐고 벌써부터 지금 안 좋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필라델피아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암흑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프로세스는 망해버렸고, 이게 요즘에 엔비디가 원래 빠질 때
때 맥시가 힘을 내준다. 맥시와 아이들로 많이 이겼다. 경쟁력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맥시까지 상태가 안 좋은 게 보이죠. 지금 뭐 2경기째 너무 안 좋고 나 폴 조지가 뭐 좀 해준다든지 그라임스가 커리어 하이를 쓴다든지 그래가지고 막 골스를 잡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들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내일도 일단 필라델피아의 경쟁력 자체는 좀 의심이 가는 와중에 있다. 사실상 빅3가 싹 다 망해버린 수준으로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맥시가 힘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맥시도 출전 시간이 뭐 평균 38분에 달하고 엔비드나 조지가 없는 기간에 너무 빡세게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가 좀 일찍 온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기는 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고 반대로 이제 포틀랜드는 백투백인데 자 포틀랜드는 서부 12위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백투백을 잘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작년에도 생각보다 백투백을 잘해왔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구간 동안 얘네들 거둔 승리 중에 백투백이 뭐 몇 승이다 이러면서 절반에 달한다 막 이러면서 포틀랜드는 백투백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고 했거든요. 작년에도 올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뭐 내일은 이제 아브디아가 뭐 정상적으로 뛸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랜트가 또 퀘셔너블인데 사실 저는 매번 요즘에는 포틀랜드가 그랜트가 없을 때 경기력이 오히려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매번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아브디아가 사실은 뭐 30득점을 올리고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아브디아는 이제 갑자기 뭐 그전 경기도 한 2경기 정도 애매하게 막 결장하고 이랬었는데 저는 아브디아가 정상적으로 뛸 수 있으면 포틀랜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도 괜히 클리블랜드한테 그렇게 잘 비빈 게 아니야. 뭐 도노반 클링원이 한 10분 정도밖에 못 뛰고 6파울로 아웃이 되긴 했지만은 그거를 뭐 잘 지탱해준 선수도 있었었고 더구나 요즘에는 여기 이제 뭐 선발로 나와 있는 사이먼스보다도 스쿠 댄더슨이나 또 얘기하고 싶은 쉐이든 샤프 이런 애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자, 쉐이든 샤프. 어떻게 보면 포틀랜드 구단은 쉐이든 샤프, 사이먼스 이 두 슬래셔를 아마 한 명만 키울 거예요. 한 명은 트레이드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샤프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도 어느 정도는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운동력이 워낙 출중한데 최근에 4경기 동안 뭐 득점이면 득점 특히 이런 슬래스탯 라인이 자유투는 이상하게 못 넣는데 3점도 50%로 꼽고 있고 야투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샤프가 잘해주고 있는 기간 동안 포틀랜드가 굉장히 잘했다. 물론 어제 클리블랜드한테는 약간 좀 이제 뭐 연장 가가지고 그냥 프렌 정도는 무난했는데 어쨌든 뭐 지긴 했어도 워낙에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연장까지 가는 명승부 펼친 거면 되게 잘한 거죠. 샤프가 어제는 뭐 18점으로 약간은 좀 아쉬웠지만은 최근의 활약이 샤프가 좋다. 어제는 뭐 사이먼스까지 잘했으니까 포틀랜드는 백투백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나빠지는 부분이 없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특히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으로 꼽혀요. 그 와중에서도 공격도 꽤나 많이 뽑았다. 포틀랜드는 11경기 동안 뭐 10승 1패 달리다가 그 이후에 4연패 어려운 팀들 만났었죠. 덴버 2번 만나, 미네소타, 레이커스 만나 이랬는데 이후에 샬럿, 유타, 워싱턴, 브루클린 좀 이제 약팀들을 만나가지고 탱킹하는 팀들 만나가지고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러다 클리블랜드 만나고 한번 부러진 건데 지금 저는 필라델피아도 사실은 뭐 탱킹팀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포틀프렌이나 오바 같은 거 좋아 보입니다. 일단 오바 보는 거는 저는 엔비드가 없을 때 필라델피아의 속도가 늘어나는 것들. 엔비드가 지금 부상이 달고 있어갖고 뛸 때마다 그 백코트를 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수비에 성공하고 나서도 혹은 실점하고 나서도 이 하프코트 넘어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엔비드 정도의 선수를 없이 4명이서 얼리 오펜스로 하는 거는 필라델피아 오펜스가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엔비드가 되게 뭐 좀 부상도 많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공만 쥐어주면은 뭐 자유투 삥 뜯기라든지 뭐 상당히 좋은 미드레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일단 있는 상태에서 5인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엔비드가 넘어간 시간이 너무 길어. 부상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몸 상태가 별로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골스전도 그렇고 엔비드가 없을 때 조금 달라질 만도 하다. 물론 지금 여기 보면 필라델피아가 최근 5경기 동안에 3점이 바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전 경기 골스전은 33개 중에 19개 넣었거든요. 확률이 상당히 좋았어. 그런 날이 많지는 않다. 그날은 뭐 그라임스라든지 또 이제 벤치에서 또 누가 뭐 잘해주고 뭐 그런 날이어가지고 3점이 좀 잘 들어간 날이었는데 저는 요즘에 포틀랜드는 언더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수비 좋지만은 이 아브디아가 좀 게임의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이런 역습발판 게임들도 되게 많고 많은 스틸 시도에 이은 트랜지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잘 해내고 있어가지고 저는 어지간해서는 이 경기도 뭐 오바 같은 거라든지 포틀이 또 백투백일 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뭐 연장전 해가지고 뭐 힘들다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저는 한번 포틀랜드 프렌 같은 거랑 오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포틀랜드를 좋게 보고 있기는 해요. 나는 그랜트까지는 이번에도 안 났으면 좋겠네. 그랜트가 있으면 날려먹는 게 너무 많아. 턴오버라든지 야투감이라든지 그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마이애미 대 워싱턴 경기도 있는데 자 마이애미는 요즘에 일단 얘네들도 백투백일 때 생각보다 강해요. 동부 7위. 근데 백투백 성적이 5할이 넘습니다. 6승 5패요. 얘네들도 순위치고는 백투백을 꽤나 잘하는 편이야.
이제 위긴스도 직전 경기 빠졌었고 하케즈도 빠졌었고 요비치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마이애미에서는 그 벤치 자원 중에 알렉 벅스 같은 애들, 사실은 뭐 하케즈도 괜찮았었고 이제 던컨 로빈슨 같은 애들도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직전 경기는 조금 득점을 채울 수 있는 자원들이 약간 아쉬웠었거든요. 일단은 내일 뭐 하케즈나 위긴스가 퀘셔너블이긴 하다, 그런 건 있고요. 뭐 이게 좀 부상이 많은 거, 그리고 이 벤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테리 로지어가 있는 구간에 되게 부진한 거. 로지어 진짜 못합니다 요즘에. 요즘에 아데바요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는 해요. 아데바요가 이제 투빅을 쓰면서 옆에다 켈레 웨어를 붙여주면서 4번 자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대충 이제 아데바요 한 2월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투 55%, 3.41%, 경기당 21점 이러면서도 수비는 늘 잘해주는 선수죠. 이러다 보니까 아데바요가 좀 초반에는 한 뭐 중반까지는 거의 뭐 이제 올림픽의 영향인지 되게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데바요가 괜찮다, 이런 얘기들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워싱턴, 요즘에 내일도 뭐 조던 풀이 못 나옵니다만은 법 캐링턴의 활약이라든지, 요즘에 법 캐링턴도 꽤 잘하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베테랑들 미들턴이나 스마트가 좀 자리를 잡으면서 꽤나 해주고 있는 게 보인다. 알렉사르가 못 나올 때도 뭐 대신에 기회를 받은 리션 홈즈라든지 부크체비치 이런 애들이 힘을 내주면서, 워싱턴이 원래 오펜 리바를 많이 따는 게 약점인데 그런 것도 조금 해소가 되고, 확실히 어린 친구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얼마 전에 또 승리까지 하고, 확실히 워싱턴이 이번에 16연패를 끊고 나서는 좀 상승세가 꽤나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그래도 이번에 최근에 뭐 한 3경기 동안 브루클린 샬럿 잡으면서 3승 거둔 것도 2승 거둔 것도 있고, 내일도 이 마이애미가 그래도 백투백을 치르고 왔잖아요. 분명히 백투백일 때 꽤나 강팀이고 기본적으로 수비빨이 있다, 이런 거는 알겠는데, 나는 아직도 히로는 좀 의심스러워. 요즘에 그래도 한참 못하다가 잘할 때도 종종 있는데 슈팅에 그 기복이 좀 있는 친구라고 봐야 돼요. 저는 고점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보고, 물론 뭐 아데바요나 미첼 이런 애들이 잘해주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저는 이게 백투백인데 9.5씩이나 받을지는 모르겠거든요. 저는 워싱턴 프렌이라든지 오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워싱턴이 지금 태킹 레이스에서 1등이에요. 지금 NBA 전체 꼴찌란 말이야, 승수가. 근데 워싱턴이 요즘에 좀 많이 이겨가지고 좀 져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경기라고 봤을 때는 9.5 정도면은 프렌을 하면서 질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느낌으로 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워싱턴이 생각보다 그게 오버팀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좀 수비도 괜찮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상대에 따라서 그래도 언더오버가 오락가락해요. 마이애미는 요즘 진짜 3점이 좀 잘 들어갔을 때 그때는 오버가 많이 했었고, 어제도 이제 연장 가가지고 오버가 나가긴 했는데, 저는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220도 안 받으면은 이건 오버를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마이애미의 늠농구에 뭐 워싱턴이 빠져들어가지고 언더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최근에도 양팀이 맞대결상으로 그렇게 막 오바 게임이 많지는 않아요. 나는 일단 오바 생각 날 것 같아. 워싱턴의 게임 자체가 상대한테 이런 기회 자체는 많이 내주는 편이거든요. 저는 마이애미가 그런 거 좀 살려봤으면 좋겠고, 뭐 히로라든지 아데바요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득점도 해주고, 미첼 요즘 잘하니까 좀 해주고, 위긴스 복귀 전에 팀 힘 좀 내주길, 그러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멤피스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이거는 기준점이 무슨 251.5를 받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는 돼요. 251.5라는 엄청 높은 기준점이어도 지난 2월달 한 달 동안 리그에서 가장 많은 상대팀이랑 가장 많은 야투를 주고받았던 게 멤피스입니다. 멤피스는 본인들이 94.6회, 상대한테는 94.7회로 경기당 평균 189.3회를 주고받았단 말이야. 이거는 한 팀이 95번씩을 시도를 했다, 그런 수치고요. 애틀랜타가 생각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180.4회로 그냥 뭐 17등 정도로 좀 적었는데, 대신에 애틀랜타는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얻어냈습니다. 자유투를. 그리고 멤피스도 자유투가 1등이었거든요. 난 그냥 이런 부분들이 오바팀들끼리 붙는 거긴 하다. 지금도 애틀랜타는 페이스가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으로 이렇게 찍히고 있기도 하고, 이제 2월 한 달 동안 페이스상으로 가장 빠른 팀이 애틀랜타, 2등이 멤피스거든요. 그냥 이런 팀들끼리 붙다 보니까 얘네들 만나면은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맞기는 맞겠다. 제 아무리 250이어도 일단은 많이 주고받을 것 같아. 그리고 그 근거 중에 하나로는 사실 요즘에 멤피스나 애틀랜타나 공격이 좀 아쉬워요. 특히 요즘 멤피스 지금 야투, 얘네들은 최대한 상대 인사이드 파고 그런 것들을 하는 팀인데 3점이 썩어있고 그런 건 맞아. 대신에 수비가 지금 두 팀이 바닥입니다. 바닥.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애틀랜타 보니까 뭐 실점한 거 하며 야투 내준 거 3점 막은 거 다 개판이란 말이야. 조금 아쉬운 거 하나는 이 트레 형이, 요즘에 트레 형이 좀 부진이 약간 있죠. 트레 형 중심에서 그 윙자원들로 제일런 존슨이나 뭐 다니엘스 리샤쉐, 헌터 이런 쪽으로 옮겨갔다가 제일런 존슨 시즌 아웃에다가 헌터 내보내고 나서부터는 다시 또 트레 형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트레 형의 최근 이런 활약들을 모아봤더니 야투가 41.6%, 3점 29.7%, 효율이 되게 안 좋아요. 물론 이 기간 동안 득점 26.8점, 어시스트 11.3개 잘하고는 있는데 턴오버가 5.5개예요. 에이스 치고는 사실상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스럽긴 해. 그래서 트레이 형 기반으로 애틀랜타 점수 뽑는 능력들이 요즘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 그리고 멤피스도 얘네들이 사실 공격이 물론 뭐 피닉스 같은 팀이랑 연장 가기도 하고 샌안토니오랑도 막 260점 근접하는 게임하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애틀랜타가 약간 오바팀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 의심이 많이 되긴 되는데 이거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얘네들의 수비력조차 지금 나락을 가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좀 많이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2월 한 달 동안 두 팀은 리그에서 자유투를 멤피스가 1등, 애틀랜타가 3등으로 많이 얻어낸 팀이다.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저는 오바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는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홈이니까 멤피스가 얘네들이 그래도 원정에서는 뭐 16승 14패로 거의 뭐 5할에 근접하는데 홈에서는 22승 8패거든요. 물론 최근에 홈에서 4경기 동안 1승 3패예요. 조금 안 좋긴 한데 애틀랜타도 지금 마찬가지로 6경기 동안 뭐 1승 5패로 잘하고 있는 구간도 아니고 일단 나는 오바를 봐야 될 거는 같은데 근데 애틀랜타 이 벤치 자원들 레이니네스 주니어, 크레이치, 니아 얘네들 정도면 벤치에서 핵심이거든요. 얘네들이 다 못 나오는 것도 조금 그래. 르버트 같은 애들이 조금 도와준다거나 다른 애들이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애틀랜타의 요즘 구성 자체로는 글쎄 오바를 많이 막 좀 쉽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해. 251이 너무 높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기록상으로는 두 팀 다 되게 좀 오버페이스로 찍히고 있기도 하고 그냥 그런 점들을 노려보겠습니다. 어지간해서는 팀이 붙으면은 많이 주고받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수비 쪽으로는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근데 7.5씩이나 되는 핸디값 요즘에 멤피스의 꼬라지로는 장담 못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차라리 251.5바를 뚫을 거면은 어느 정도 너무 타이트하게는 말고 어느 정도의 점수 차는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냥 주고받는 게 더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바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핸디 대신에 그냥 멤피스의 일반승 정도로만 짧게 생각하고 싶고 오바를 조금 더 우선시하긴 할게요. 어렵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클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오클이 오늘 백투백이죠. 오클은 지금 전체 거의 뭐 1위급인데 실력은 1위급이라고 생각해. 나는 클리브보다 오클이 좋은 팀 같거든. 근데 오클은 그런 팀 치고 백투백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8승 4패 정도로 최상위권 팀 치고는 백투백이 약간 아쉬운 게 있다.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오클이라는 팀이 오클이 일단 시도 자체도 8번째로 많았어요. 184.6회로 상대랑 많이 주고받기도 하고 그 와중에 본인들은 96번을 던졌는데 상대한테는 88.6회를 허용을 했습니다. 리그 전체에서 상대보다 7.4회를 더 던지면서 가장 많은 이런 마진을 가져갔던 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역시 오클은 원래도 센 팀인데 상대를 수비적으로 묶으면서도 본인들의 이런 좀 야투는 챙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2월 한 달 내내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 이게 꽤나 큰 것 같고 근데 이제 백투백일 때 그게 조금 아쉽긴 해. 8승 4패라는 거. 근데 요즘에는 사실 수비는 조금 떨어졌어요. 보면은 오클라호마가 이 자유투를 내주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얘네들이 딱 보면 그냥 페이스가 얼마나 빠른 팀이 느껴져. 야투 내용이나 3점 슛의 내용에 비해서 순위에 비해서 득점 자체는 2등으로 굉장히 높고요. 수비력에서 야투를 8번째로 3점을 11번째로 잘 막았는데 실점은 25등 6번째로 많았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오클라호마 경기가 오버팀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휴스턴 보니까 얘네들은 요즘에는 좀 언더팀인 게 많이 보이죠. 분명히 한창 잘할 때보다도 득점력은 줄어들었고 그 수비력도 지금 보면 뭐 3점을 제일 잘 맞고 있다 이런 건 있는데 실점수도 그래도 꽤나 찍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글쎄 이게 휴스턴이 저는 벤블릿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벤블릿이 복귀 전에 졸라 못했었고 그리고 바로 또 이제 부상으로 나가리가 됐단 말이에요. 벤블릿이 약간 좀 때이른 복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당분간에는 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걱정스러운 게 하나 뭐냐면은 오클라호마가 여기 보면 왼쪽 아래 드라이브인 빈도가 상당히 높다. 물론 3점도 잘 던지는 팀이긴 한데 얘네들도 스가를 기반으로 좀 인사이드 공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팀에 똑똑한 선수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스가한테 더블팀에 붙었을 때 그게 뭐 제이더한테 간다든지 아니면 하텐슈타인한테 간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런 연계 작업을 통해서 오늘도 케이스 몰라스가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상당히 또 이제 연계 작업을 통해 인사이드 공격도 잘하거든요. 그런 팀인데 자, 이 휴스턴이라는 팀이 보면은 리그에서 이제 500번 이상의 드라이브인을 막아냈던 그런 수비수들 가운데 보니까 뭐 스탑 레이트 같은 것들은 보통 이제 50% 찍히면 많이 찍히는 것 같은데 보면 여기에 뭐 스탑 횟수 같은 게 있어요. 드라이브인을 얼마나 많이 막아내냐 이런 횟수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휴스턴 선수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아멘 탐슨, 벤블리, 브룩스 이런 애들이 상대 팀의 선수가 돌파를 해올 때 상당히 잘 막아냈다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내일은 스가 같은 애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것도 오클이 백투백이라는 점이라든지 휴스턴의 이런 상성관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오클라호마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11.5라는 기준점은 좀 빡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사실은 전반전에 샌안토니오가 3점이 본인들의 팀 기록 세웠었죠. 한 하프에서 16개의 3점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3점을 조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클라호마 뭐 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결국에는 그래도 이겨냈잖아요. 꾸역꾸역 마헨을 해내는 건 알겠는데 요즘엔 오클이 마헨이 마냥 편하진 않습니다. 더 백투백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거슬려가지고 이거는 저는 핸디는 못 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휴스턴이 내일 뭐 아멘 탐슨, 딜런 브룩스, 센군 뭐 탈이 있으나 아담스까지 퀘셔블이 굉장히 많기는 해. 나는 일단 오클이 마해는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 226.5 기준으로는 지표로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오클이 오바팀이거든요. 오바팀이고 상대랑 많이 주고받고 자유투도 엄청 많이 불리고 그런 거는 알겠는데 이게 휴스턴이 언더라는 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휴스턴도 막 유타라든지 뭐 미네소타 좀 템포가 빠른 팀이랑은 그래도 좀 오버페이스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휴스턴의 이런 게임 플레이 생각할 때 오크를 조금 망가뜨려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언더 생각이 나긴 나거든. 그냥 이건 언더도 의심스럽고 오클의 뭐 핸디도 모르겠고 결국에는 그냥 똥배를 갈 수밖에 없는 경기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오클 나오면 뭐 일반승 먹자고 그냥 그런 건 좀 별론 것 같고 되게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그냥 올 시즌에 뭐 상대적 상으로는 그래도 좀 언더 게임이 많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시즌 초반에는 오바 게임이 많았기도 하고 그냥 파악하기 어려운 경기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댈러스 대 세크라멘토 경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크라멘토에 또 대형 악재가 발생을 했죠. 사보니스가 지난 경기 때 이제 1분 뛰고 햄스트링 올라갔고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아웃이 됐고 최소한 일주일은 빠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렌시나스가 아마 센터를 볼 것 같은데 발렌시나스가 세크라멘토 오고 나서 굉장히 잘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과연 이 주전으로서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 때 얼마나 효율을 보여줄 수가 있냐. 이 세크라멘토에서 사보니스의 존재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보니스 이 친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 세크라멘토에는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애가 별로 없어요. 거의 뭐 한 8점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득점도 한 6점가량이 좋아지고 실점도 2점가량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사보니스는 뭐 원래부터 건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좀 외곽 같은 것들도 올 시즌에 약간은 살아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인사이드 확실한 마무리라든지 리바 장악 이런 보드 장악 같은 게 굉장히 훌륭한 선수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친구가 빠진다. 저는 세크에서 오히려 팍스보다도 사보니스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올 시즌에 사보니스는 뭐 직전 경기 1분 뛴 거 포함을 해가지고 결장 경기가 그전에도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4경기 정도 올 시즌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애틀랜타한테 1점 차로 패배, 유타한테 4점 차로 승리, 디트한테 1점 차로 패배, 휴스턴한테 뭐 10점 차로 승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경기거든요. 이게 사보니스가 없을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저는 언더가 일단은 좀 생각이 납니다. 내일도 기준점이 230을 뚫었는데 진짜 유타처럼 그냥 뭐 뒤없이 공격하는 이런 팀들이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사보니스가 없을 때는 심지어 애틀랜타랑도 그렇고 디트로이트도 오바팀인데 얘네들이랑도 언더템포 게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세크라멘토가 지난 2월 달에는 상대팀이랑 야투를 주고받은 게 3등이었는데 지금은 13등이에요. 본인들의 야투 시도도 감소한 게 보이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게 좀 보이네. 사실은 댈러스가 지금 센터에 모데스라는 제가 적어놨잖아요. 근데 사실 뭐 라이블리, AD, 뭐 게포드 이런 센터들이 싹 다 나가리가 되면서 최근에 한 8경기 동안 오펜 리바를 따인 횟수가 리그 꼴찌거든요. 15.5회를 허용했어. 세크라멘토는 사실 이 오펜 리바를 많이 시도하는 팀까지는 아니에요. 이번 달에는. 근데 지난달에는 리그에서 오펜 리바를 거의 한 2-3번째 정도를 많이 잡았었고 그런 팀이었는데 아마 내일은 이제 또 사보니스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화가 되긴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언더 생각 중이에요. 언더. 아까 봤다시피 뭐 발렌슈나스가 대신 나오는 사보니스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몽크, 라빈, 드로잔 이런 애들이 좀 힘을 받을 텐데 얘네들의 야투가 라빈 정도 말고는 요즘에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댈러스도 지금은 그렇게 막 지표상으로는 오바팀처럼 안 보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요즘에는 좋았던 3점도 조금 고꾸라지기도 하고 전반적인 야투감들이 좋지 않잖아요. 물론 세크라멘토는 여기에 야투나 3점 내용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얘네들도 요즘에 사실은 템포가 느려가지고 점수 자체는 야투 내용에 비해 안 터진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231.5를 뚫기에는 좀 기준점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 생각이고 근데 이거는 뭐 사보니스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댈러스가 이 경기를 이기겠냐 그것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매번 댈러스가 최근에 물론 잘 이겼는데 전부 다 진짜 없는 자원을 쥐어 짜내가지고 이긴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고 사실은 이거는 저는 뭐 댈러스를 뭐 좋게 보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언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2.5 별로 안 땡기네요. 물론 사보니스가 없을 때 세크라멘토가 많이 처질 거다 그런 거는 알겠는데 좀 조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타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는 유타가 백투백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백투백 첫 경기인 지난번 경기
뉴올리언스전에 주전들을 싹 다 뺐고 내일은 지금 캐셔아웃이라 가지고 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마카렌 정도는 지금 부상이 진짜 있는 것 같아갖고 뛸지 안 뛸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 그 외의 선수들은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일 유타가 이거는 뭐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전부 다 뛴다고 가정을 하면은 섹스턴, 마카렌, 콜린스, 캐슬러, 클락슨 여기 중에서 마카렌 정도가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오바 정도는 볼만할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유타가 진짜 이런 애들이 싹 다 빠지고 팀에서 득점 탑6 중에 키온테 조지 말고 다 빠졌거든요. 그런 날인데도 오늘 점수를 121점이나 냈다. 사실은 마헨당에 마땅한 경기인데 이걸 잘 비비기도 하고 역전까지도 하고 요즘에 키온테 조지가 꽤나 괜찮죠. 유타의 이런 좀 세컨 유닛들이 굉장히 잘해줬던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유타는 홈발을 많이 받고 있다. 제가 매번 한창 유타가 홈이 안 좋았을 때는 4승 17패인가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10경기 동안 홈에서 4승 6패거든요. 그냥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유타가 요즘에 확실히 한창 안 좋을 때보다도 홈발을 받고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주전들이 많이 빠질 때조차 세컨 유닛으로 상당히 잘해준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유타가 조금 더 주전 자원들이 쓸 수 있다면은 나는 좀 해볼만 한 것 같아. 이 유타가 어제는 뉴올리언스라는 서부에서 유타랑 같이 15등 14등 둘이 1승 차이였거든요. 유타가 저는 이 경기는 지는 작업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졌죠. 이렇게 애들을 많이 빼줬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고 백투백 중에서 반드시 져야 되는 뉴올리언스 전에 빼주고 내일 뭐 디트로이트를 만난다. 저는 이렇다면은 내일은 뭐 유타가 물론 디트로이트도 강하기 때문에 요즘에 디트로이트는 뭐 덴버한테 패하긴 했어도 보스턴 잡고 그전에도 막 강팀들 많이 잡아내면서 디트로이트가 막 8연승까지 구가를 했잖아요. 2008년 이후로 첫 8연승이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여기 있는 그 지표들을 보면은 유타는 백투백일 때 3승 7패 기본적으로 백투백일 때는 탱킹 작업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백투백 지표가 안 좋고요. 2월 한 달 동안 필드골이 상대랑 가장 많이 주고받은 탑5 안에 드는 팀이에요. 오바팀이라는 소리고 그리고 상대한테 허용을 두 번째로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본인들이 시도보다도 상대들이 시도를 더 했다는 거는 그만큼 유타가 수비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그 2월 한 달 동안 상대보다도 5.6회를 더 던졌다. 저는 디트로이트가 공수에 암울해서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했었었죠. 그런 것들이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디트로이트가 좀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거는 역으로 유타가 백투백이긴 하지만 어제 주전들이 많이 쉬었다. 내일은 주전들이 조금 나오고 벤치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은 저는 232.5 정도면은 오바를 내다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디트로이트가 사실은 좀 많이 잘 이겼었던 클리퍼스나 보스턴 만나고 이길 때도 상대를 97점으로 묶으면서 되게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유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득점 짜내는 거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는 오바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싶고 9.5씩이나 되는 핸디값을 디트가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요즘에 유타의 홈발이라든지 얘네들의 모습으로 봐서는 프렌이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저도 디트로이트 잘하는 거 알고 디트로이트 쪽 가가지고 많이 좀 이득도 보고 했었어요. 제가 좀 믿는 팀이긴 한데 근데 유타의 홈 굉장히 또 고산지대가 원정팀이 힘들어하고 그냥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나는 좀 이 경기 그냥 오바 정도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유타의 프렌이라든지 유벤투스 대 베로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벤투스는 최근에 이제 영입해온 콜로무아니가 해결사 노릇을 해주면서 꽤나 많이 이겼습니다. 뭐 챔스도 탈락하고 코파에서도 엠폴리한테 두드려 맞고 이런 건 있긴 해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리그에서는 4연승을 달리고 있긴 하다. 엠폴리한테 잡히면서 진짜 언터처블이었었던 이 티아고 모타의 거취에도 뭐 진지한 토론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록면에서 유벤투스를 볼 게 되게 많아요. 뭐가 있냐. 지금 여기에 뭐 상대 전적부터 볼 텐데 상대 전적 여기에 다 보여드리지도 못합니다. 뭐냐면은 유벤투스는 헬라스 베로나한테 세리아 역사상 본인들의 홈에서는 한 번도 안 졌어요. 사실 이 헬라스 베로나라는 팀이 1980년대에는 86년인가 그때는 리그 우승을 한 적도 있어요. 그때조차 유벤투스는 홈에서도 진 적이 없었다. 여태 세리아 시즌 동안 33번이나 유벤투스가 홈에서 베로나를 불려들였는데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경기 내용은 28승 5무였거든요. 유벤투스는 헬라스 베로나한테 절대적인 상대전적 우세가 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5년 동안에는 홈에서는 이제 딱 이렇게 뭐 이긴 이겼지만은 1점차 승리도 그렇고 홈에서는 1점차 승부가 4번이나 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나는 요즘에 유벤투스 상태로는 막 마헨이 마냥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아까 말했던 33번의 홈 경기에서는
31번을 득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막 0대 0으로 경기가 끝나고 뭐 그런 것들이 2번밖에 없었다는 거야. 이 정도 확률이면 어느 정도 유벤투스가 오늘은 득점은 해주겠거니 그렇게는 바라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쇠 중에 하나는 세트피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 실점이 12점으로 가장 적었지만은 베로나는 모든 대회에서 44실점이라고 하거든요. 세트피스로만. 그래서 나는 베로나의 주축 중에 이 뭐 다르코 라조비치 같은 애들이 17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기도 하고 그냥 해봤자 뭐 아민 사르 정도 이런 애들만 견제 대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두다 같은 애들도 있긴 하지만은. 자, 뭐 유벤투스가 요즘에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이 베로나라는 팀은 그래도 리그에서 독보적인 최다 실점 팀입니다. 54실점이에요. 진짜 가끔 나오는 뽀록도 직전 피오렌티나를 이기면서 그렇게 터졌었는데 설마 그냥 이렇게 상대 전적도 이런데 또 나올까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기록 하나만 보고 가도 되지만은 저는 이거 터지면은 진짜 운떼기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뭐 암만 유벤투스가 못하고 베로나가 뭐 뜬금승 게임이 종종 있어. 얘네들 14승 팀인데 승리가 8승입니다. 뜬금승이 종종 있다고는 해도 그만큼 안정성도 떨어지는 애들이기도 해요. 나 뭐 유벤투스가 무승부는 엄청 많아도 시즌 13무승부야 리그에서만. 근데 리그에서 단 1패밖에 없거든요. 나는 그래서 유벤투스가 이 경기를 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를 하겠다. 33번 동안 한 번도 안 졌는데 맞대결에서 홈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한다면은 그리고 홈 경기에서 득점은 꼬박꼬박 했던 거로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유벤투스의 일반승은 받고 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햄무부터 마엔까지 도전해야 되는 경기 같은데 이거는 유벤투스의 요즘 꼬라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욕심 안 내고 1마엔이라든지 뭐 햄무 그 정도만 생각해보고 싶네요. 이거는 기록을 많이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